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인적자원 관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리서치에서요, 유능한 리더들의 특성을 한번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역사 공부를 즐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능한 인적자원 관리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인적자원 관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가 처음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는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는지 하면서 생존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글의 법칙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땅에 우연히 씨앗을 심게 되고 거기에서 새싹이 자라고 나무가 자란 다음에 열매를 따먹는 이런 것들을 인류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농경사회가 시작됩니다. 이런 농경사회가 계속 지속되면서 땅을 소유한 지배자가 있고 또 이들이 소유한 노예가 땅에서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짓는 이러한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도제제도라든지 기르제도라는 형태로 사회구조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피용자를 부리는 형태였죠. 초기에는 급여를 주거나 이런 일들도 없었고요. 그저 밥만 먹여주면 일을 했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18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입니다. 이때는 지금과 같은 노동계약과 같은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기계장치들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량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공장의 각 라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뽑아서 투입해서 일을 시키는 이러한 형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공교육 제도가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사용자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굉장히 압박하다 보니까 과로사로 죽거나 또는 자살을 하거나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노동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또 동시에 노동 관련 법률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협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일 열심히 안 하면 당신을 해고하겠다 또는 월급을 깎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였던 겁니다. 인적자원 관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테일러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1911년부터 1930년까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공장에 생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선별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했고요.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상의 성과 달성 방법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직무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된 계기가 되고요. 또 그 당시에 결국은 그 유명한 시간 및 동작 연구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무 분석, 이런 것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볼트를 팔을 어느 정도 각도로 해서 몇 번을 조이고 또 몇 초 안에 조이고 또 몇 초 안에 또 다음 부품을 어떻게 들어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기보다는 부속으로 봤던 겁니다. 기계의 한 부분으로 봤던 것이죠. 이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바로 찰리 채플린이 주연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테일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무적 보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협도 많이 썼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고를 해버리거나 월급을 깎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재무적 보상만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이후에는 더 이상 재무적 보상만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데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재무적 보상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인적자원 관리 활동의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